할게요. 네,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저희 오전에 마지막 시간에 만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J프레임이 있고요. 그렇죠? 제일 바깥쪽에 J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텐트 페인 안쪽에는 스크롤 페인을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크롤이 보이지는 않고요. 보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스크롤 페인 안에 무엇을 넣었냐면 테이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로우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컬럼은 5개가 있는 그런 테이블을 넣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컬럼 이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들었던 거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코드를 좀 볼게요. 저희 J프레임을 생성을 했고 J프레임에 컨텐트 페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거기에 스크롤 페인을 추가를 했죠.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테이블은 스크롤 페인의 뷰포트라고 하는 부분에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보였던 거고요. 테이블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려면 모델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델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를 좀 나눠볼까요? 여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 디폴트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좀 볼게요. 디폴트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보시면 오브젝트 타입의 2차원 배열을 데이터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의 1차원 배열을 컬럼 네임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데이터, 두 번째 아규먼트는 컬럼 네임즈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생성자의 여기까지 첫 번째 아규먼트, 그 다음에 여기까지 두 번째 아규먼트가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테이블에 들어가는 행과 로우 데이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컬럼의 이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스트링 배열 1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컬럼 컬 네임즈라고 만들어 볼까요? 1차원 배열인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생성자 굳이 이렇게 생성자를 쓰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중괄호만 있으면 그게 배열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컬럼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아마 제 기억에는 상품 번호라고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 이름이라고 만들었던 것 같고 가격을 넣었었나요? 가격을 넣었었고 카테고리를 넣었었죠. 카테고리를 넣었었고 마지막으로 재고 수량을 넣었었죠. 이렇게 5개의 그 컬럼 이름을 넣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상품 가격이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여기서 네 글자, 여기서 네 글자. 아마 상품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가 다 공통되죠. 공통되는 걸로 봐서는 상품 가격이라고 넣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브젝트 배열이라고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스트링 배열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이렇게 그 대괄호를 2개를 써주는 거는 2차원 배열이라는 얘기예요. 2차원 배열이고요. 여기를 데이터라고 할까요? 2차원 배열도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도 2차원 배열이란 1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니까 이렇게 쓰죠. 이렇게. 배열인데 그 안에 원소들이 배열이다. 이게 2차원 배열이다. 1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 이게 2차원 배열. 네,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를 제가 오브젝트라고 했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 2, 3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숫자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자열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숫자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를 스트링 배열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스트링을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서 스트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를 오브젝트라고 선언을 했으면 어떤 타입이든지 다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타입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인티저 타입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더블 타입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불리언 타입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넣으셔도 되고, 처음에 핸드폰이라고 했었나요? 핸드폰이라고 했었고, 상품 가격 적당히, 자, 여기도 정수로 한번 넣어볼까요? 100000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는 전자제품 뭐 이런 식으로 넣었던 것 같고요. 재고 수량 뭐 10개 이런 정도로 적당히 할게요. 자, 2번 뭐라고 했었나요? 뭐라고 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 좀 볼까요? 볼펜. 볼펜이라고 했었군요. 볼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1000원.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거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선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구류라고 할까요? 문구. 그 다음에 뭐 100개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3번이라고 하고 뭐라고 했었더라? 그냥 초콜릿 뭐 이렇게 했었군요. 하고 그 다음에 초콜릿은 뭐 2000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음식이라고 했었나요? 식품이라고 했었 식료품이라고 했었던 것 같군요. 수량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하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컬럼 이름들은 어차피 전부 다 문자로 취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스트링 배열이라고 한 거고요. 데이터는 어떤 부분은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문자리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때로는 실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데이터는 그냥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디폴트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멤버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쭉 올라가셔서 멤버 변수를 만드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private default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죠. 이거를 임포트를 하고 모델이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는 거예요. 디폴트 테이블 모델이라고 변수를 선언하고 모델이라고 넣었죠. 그리고서 쭉 내려와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얘는 우리가 테이블에 J테이블을 만들 거잖아요. J테이블에 컬럼 이름들을 만든 거고요. 컬럼 이름들을 만들 거고 얘는 무엇을 만든 거냐면 테이블의 실제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얘네들을 어디다가 채우냐면 데이터와 컬럼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디폴트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한 거죠.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한 거고 필드로 선언을 한 거예요. 멤버 변수로. 그다음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디폴트 테이블 모델 하고서 디폴트 테이블 모델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이 꽤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는 디폴트 생성자가 있고
단순하게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지정하는 디폴트 테이블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만 주는 거죠. 컬럼 이름과 로우가 몇 개냐라고 하는 로우 카운트까지만 주는 그런 테이블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컬럼 이름을 주는 그런 테이블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컬럼 이름과 로우 카운트, 데이터와 컬럼 네임. 근데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르죠. 어쨌든 이런 종류들의 그 데이터들이 있는 생성자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쪽에서 데이터랑 컬럼 이름을 만든 목적은 이 중에서 어떤 생성자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2차원 배열의 데이터와 1차원 배열의 컬럼 네임스를 파라미터로 갖는 디폴트 테이블 모델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컬 네임스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을 만들어준 이유가 여기가 두 번째가 컬럼 이름. 데이터를 만들어준 이유가 여기가 데이터. 자, 그러면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성자를 여기서 호출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다? 생성된 테이블 모델을 디폴트 테이블 모델 객체를 어디에? JTable에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팅. 여기다 모델 넣어. 이 코드가 오전에 했던 코드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모델이 가리키는 거는 얘고, 얘가 가리키는 거는 디폴트 테이블 모델 생성자 호출한 거고, 아규먼트가 2차원 배열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1차원 배열이고. 다를 거 없죠. 같은 코드. 그 코드를 이렇게 나눠서 쓴 것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완성된 테이블을 그 J 스크롤 페인에 뷰포트에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포트에 보일 수 있게끔 스크롤 페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게끔 테이블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런 코드였던 거예요. 이런 코드.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테이블은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그 행 전체가 어디를 클릭하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셀을 클릭하든지 마찬가지고요. 셀을 클릭을 하면 그 셀이 포함되어 있는 행 전체가 그 선택이 됩니다. 이쪽 방향을 행이라고 하죠. 행. 영어로는 row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열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colum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했었던 코드가 이런 코드였던 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로 복잡한 코드가 아니에요. 1차원 배열 만들어주고 2차원 배열 만들어서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을 아규먼트로 해서 어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한 거고요. 그게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들이 되는 거고,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들을 테이블에 설정을 해주면 이제 테이블의 내용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뷰포트에다 설정을 해주면 스크롤 페인 안에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데이터가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데이터 2차원 컬럼 부분을 2차원 배열 부분을요, 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널. 그럼 여기에 널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이렇게 보여요. 뭐가 없어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널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널을 넣으면 컬럼 이름들은 세팅이 돼요. 이렇게. 컬럼 이름들은 세팅이 되는데 데이터는 하나도 없는 그런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초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상태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이런 상태로 시작을 해서 데이터들을 뭐 add,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동작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작업들을. 그래서 여기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잘 봐주세요. 테이블을 사용하실 때에는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거는 껍데기도 없는 그런 테이블인 거예요. 그죠? 컬럼 이름이나 이런 껍데기조차도 없는 완전히 정말 비어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고 테이블에 컬럼 이름과 테이블의 데이터를 설정해서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고요.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모델에서 데이터와 컬럼 이름 설정하고 모델을 테이블에 세팅해 주고 테이블을 뷰포트에 세팅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코드를 우리가 이용을 할 거예요. 이제.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가 오전에 한 내용을 코드를 살짝 변경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더 쉬우시죠? 아까 코드보다. 그렇죠? 네. 조금 더 단계가 나눠지니까 네.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마 더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임포트가 안 돼요? 그러면 변수 선언한 곳에서 변수 선언한 곳 컨트롤 스페이스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임포트가 자동으로 들어갈 텐데 안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요? 잠깐만요. 네, 뭐 질문들 있으세요? 여기 디폴트 테이블 모델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임포트 안 보이면 여기 확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임포트는 접었다 펼쳤다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 에러가 없었을 거고요. 에러가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하는 부분에서도 에러가 없었겠죠.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간단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메인 창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무엇을 어떤 기능을 만들 건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패키지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는 12번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add.java.swing 12번 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finish 할게요. 그 다음에 그 12번 패키지에서 other 선택하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먼저 만들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main 1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애플리케이션 윈도우고요. 패키지는 add.java.swing 12번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main 12번입니다. finish를 하시고요. 네, 패키지 선언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 이름들을 임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JFrame 하나만 지금 프라이빗 멤버 변수로 들어가 있고요. 프로그램 시작점이 되는 메인 메서드가 있고 메인 메서드는 스레드를 큐에 등록했다가 나중에 그 스레드를 실행시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레드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mmain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JFrame을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프레임이 나오는 거죠. 생성자는 initialize를 호출하고요. initialize가 JFrame을 여기서 생성, 그리고 크기, 설정, 그다음에 디폴트 클로즈 옵션 딱 이렇게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UI를 좀 꾸며볼게요. 컨텐트 페인에서 레이아웃 먼저 바꿀게요. 레이아웃은 앱솔루트 레이아웃으로 바꾸겠습니다. J프레임의 컨텐트 페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아웃,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세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해요. 여기 레이블을 3개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레이블 3개를 넣을 건데 여기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국어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어야 되고요. 영어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어야 되고 수학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버튼을 만들 거예요. 버튼. 이 버튼은 뭐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버튼. 그 다음에 뭐 삭제할게요 라고 하는 버튼. 이런 버튼을 만들 거예요. 자, 아래쪽에는 스크롤이 될 수 있는 스크롤 페인을 만들 거고요. 이 스크롤 페인 안에다가 테이블을 그리려고 해요. 테이블을 그리려고 하는데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숫자들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숫자들을 입력을 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 입력된 숫자들이 여기에 테이블에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점수 있죠. 이 점수들의 총점을 넣어주는 컬럼도 만들 거고요. 이 점수들의 평균을 넣어주는 그 컬럼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 거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까지 3개만 입력을 하지만 3개를 입력을 하면 3과목의 총점과 평균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테이블에 입력이 되게끔 이렇게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삭제 버튼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리스트에서 했었던 것처럼 어떤 로우 하나, 행 하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 행에 있는 행 자체를 전부 다 삭제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GUI는 이 정도. 레이블과 버튼과 입력받을 수 있는 창 이런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몇 명이 입력이 될지 모르니까 테이블의 크기는 일단 고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 테이블을 스크롤 페인 안에다 넣어주면 그 입력이 많아지면 스크롤이 되겠죠. 예, 그런 기능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UI부터 만들어 볼게요. GUI를 먼저 완성시켜 놓죠. 네, GUI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뭘 넣을 거냐면 레이블을 먼저 넣겠다고 했잖아요. 레이블을 찾으세요. 그래서 레이블을 우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넣으세요. 크기를 조금 늘리도록 할게요. 가로 세로 크기 이렇게 만들어 주고, 국어 영어 수학이니까 한 요 정도면 되겠네요. 텍스트를 여기는 뭐 국어 점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 그 변수 이름을 LBL 뭐 레이블이라고 할까요? 레이블 코리안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점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것 같고요. 변수 이름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레이블, 그 다음 국어 점수가 들어갈 거니까 코리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변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국어 점수가 입력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옆에는 우리가 무엇을 넣기로 했냐면 텍스트 필드를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텍스트 필드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저기가 국어 점수를 입력하는 곳이죠. 국어 점수를 입력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텍스트 코리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필드인데 국어 점수 코리안 국어 점수를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하고요. 자, 이런 게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냐면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죠.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변수 이름들 같은 것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텍스트를 여기는 뭐 영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변수 이름은 레이블 잉글리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옆에는 텍스트 잉글리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여기는 텍스트는 수학,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레이블 매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이름은 텍스트 매스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거는
레이블 코리안, 텍스트 코리안, 레이블 잉글리시, 텍스트 잉글리시, 레이블 매스, 텍스트 매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밑에 버튼 점수 입력 그리고 삭제 뭐 이런 버튼을 만들겠다고 했죠. 일단 버튼을 먼저 하나 넣어보죠. 버튼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버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는 텍스트 부분, 텍스트에는 점수 입력이라고 막 넣고요. 뭐 btn 넣는 거니까 input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베리어블 이름은 btn input이라고 했고요. 폰트 크기 키웠고 그 다음에 텍스트 부분에 점수 입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행삭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버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옆에다 버튼 하나 만들고요. 여기 텍스트에는 행삭제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우기니까 btn delete 정도로 변수 이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밑에 테이블을 넣을 건데 테이블이 스크롤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스크롤 페인을 먼저 넣어주시고 스크롤 페인 넣었을 때 이거 크기 조절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마우스 잘 하셔가지고 크기를 이렇게 잘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롤 페인 안에다가 무엇을 넣자? JTable 선택하셔가지고요. 여기 뷰포트 부분에다가 테이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J프레임이 가장 위쪽 페어런트고요. 그 위쪽에 컨텐트 페인이 있고요. 컨텐트 페인 안에는 레이블, 텍스트 필드, 레이블, 텍스트 필드, 레이블, 텍스트 필드. 그리고 밑에 버튼 2개, 버튼 밑에 스크롤 페인 안쪽에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테이블은 아직 그 뭔가가 컬럼 이름조차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그런 상태고 텍스트 필드들은 텍스트 코리안, 텍스트 잉글리시, 텍스트 매스 이렇게 그 텍스트 필드들은 멤버 변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버튼들도 멤버 변수로 들어가 있네요. 스크롤 페인 멤버 변수로 들어가 있고 테이블도 멤버 변수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 레이블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만 지역 변수로 되어 있어요. 레이블이 지역 변수인 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레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바꿀 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되신 분들은 소스 코드 한번 볼게요.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 뭐 임포트 문장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포트 문장들은 J프레임, J레이블, 폰트 설정, 텍스트 필드, 버튼, 스크롤 페인, 테이블. 멤버 변수들을 보시면 J프레임,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레이블, 텍스트 필드, 레이블, 텍스트 필드 이렇게 있죠. 어떤 레이블은 멤버로가 있고 얘네들은 또 멤버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일관성이 없네요. 일관성이 없네요. 텍스트 코리안도 여기다 위쪽으로 올려버릴게요. 이왕 이렇게 할 거 그러면 모든 레이블을 다 멤버로 올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레이블,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해서도 레이블, 텍스트 필드, 매스에 대해서도 레이블,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버튼 2개, 스크롤 페인, 테이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는 바뀐 게 없고요. 메인 메서드는 바뀐 게 없고 main, initialize에 많은 컴포넌트들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J프레임은 원래 있었던 거고요. 레이아웃이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생성하고 레이블이 컨텐트 페인에 추가가 됐고요. 텍스트 필드가 생성이 됐고 텍스트 필드가 컨텐트 페인에 추가가 됐고요. 또 레이블, 텍스트 필드 다 똑같습니다. 레이블,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버튼 두 개가 있죠. 점수 입력 버튼이 컨텐트 페인에 행 삭제 버튼이 컨텐트 페인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스크롤 페인이 컨텐트 페인에 추가가 되어 있고 J 테이블이 뷰포트에 스크롤 페인의 뷰포트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테이블 모델을 설정한다. 이런 코드가 있으면 뷰포트에 있는 테이블의 내용이 보이겠죠. 일단 실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내용이 보이는지까지만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되셨죠? 네. 여기 테이블인데 아무것도 테이블은 없어요. 테이블은 아무것도 없고. 자, 그거는 몇 가지를 저희가 더 추가를 할게요. 자, 몇 가지를 추가를 할 거냐면 우선 테이블의 컬럼 이름들.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상수로 정의를 할 거예요. 상수로. 프라이빗, 다른 클래스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프라이빗, 스태틱, 파이널, 문자열들의 배열이면 되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될 거예요.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컬럼 네임즈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첫 번째 컬럼이 국어 점수예요. 국어 점수. 두 번째 컬럼은 영어 점수. 세 번째 컬럼은 수학 점수. 네 번째 컬럼은 총점. 마지막 컬럼이 평균. 되셨죠? 데이터는 우리가 언제 추가를 할 거냐면 데이터는 점수 입력이라고 하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 컬럼 이름만 있으면 돼요. 컬럼 이름만 있으면 되고 멤버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어떤 멤버 변수가 필요하냐면 디폴트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컨트롤 스페이스. 네,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아마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임포트가 들어갔죠. 테이블 패키지에 있는 디폴트 테이블 모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테이블 모델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모델이라고만 해도 좋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화면에서 콤보 박스도 사용이 되고 리스트도 사용이 된다. 그러면 콤보 박스 모델인지 뭐 리스트 모델인지 테이블 모델인지 구별해 줘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뭐 그럴 때는 테이블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좋을 거예요. 얘가 뭐라는 거냐면 테이블의 데이터 행과 열이죠. 행과 열. 그리고 행과 열이 만나는 곳을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 행을 영어로는 row라고 하고요. 열을 영어로는 컬럼. 셀은 그냥 영어로도 셀이죠. 네. 데이터 행과 열과 셀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메서드들 관리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클래스 이런 클래스가 디폴트 테이블 모델이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어디서 만들 거냐면 아까 제일 밑에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모델을 직접 만드시는 모델 변수 이름이 테이블 모델이었죠. 테이블 모델은 하시는 거예요. new 하고서 디폴트 테이블 모델 이렇게 생성을 하시는 거죠. 자 이때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는 없고 컬럼 이름만 있어요. 요거를 호출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2차원 오브젝트 배열에 데이터는 아직 우리가 넣지 않았으니까 null. 그 다음에 1차원 오브젝트 배열에 문자열들의 배열을 넣어주시는 거죠. 문자열들의 배열을. 아까 우리 컬럼 이름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테이블 모델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테이블.set 모델을 하시는 거예요. set 모델. 여기다가 테이블 모델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테이블 모델을 생성하고 테이블 모델을 테이블에다가 세팅한다. 그리고 그 테이블을 스크롤 페인의 뷰포트에 넣어서 화면에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이 상태로까지 보일 거예요. 이제 컬럼 이름이 보이는 상태까지가 보일 거예요. 국어 점수 입력할 수 있고요. 영어 점수 입력할 수 있고 수학 점수 입력할 수 있는. 입력은 3개만 입력을 받으면 돼요. 총점과 평균은 알아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력된 값들이 있을 테니까 그 입력된 값들을 가지고서 총점과 평균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 입력에서 그 일을 다 할 거예요. 점수 입력에서 여기서 입력된 값들을 하고 총점 계산해서 넣고 평균 계산해서 넣고를 점수 입력 버튼이 다 할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그 데이터들은 무슨 클래스로 만들어주시면 좋을까요? 모델, 뷰, 컨트롤러 중에서 모델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모델 클래스를 먼저 하나 만들게요. 자, 12번에서 new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스코어. 모델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17번 프로젝트 스윙 12번 패키지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MVC 디자인 패턴에서 모델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피니쉬. 되셨죠? 멤버 변수가 필요하고요. 멤버 변수가 필요하고 생성자 필요하고 세터가 필요하고요. 그죠? 총점 계산해주는 메서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계산하는 메서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적어도 2개 정도는 있으면 좋겠어요. 디폴트 생성자와 파라미터를 갖는 국영수를 갖는 생성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멤버 변수들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get, set 할 수 있는 getter, setter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국영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총점 리턴 그리고 평균 리턴 해주는 메서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네, 요것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